도대체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에서 이제 4학년 올라가는 쯤에 제가 건국대학교 축구부 주장이었어요. 그때 당시 건국대학교 축구부에 올림픽 국가대표, 언더 23세 올림픽 국가대표가 6명인가 5명, 한 6명 있었는데 저는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가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제가 후배들한테 주장으로서 무슨 말을 할 때 후배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마치 나보다 축구 못하는데 왜 저런 말 하지? 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예전에 어른들이 노력하면 발전한다고 하고 최선을 다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거짓말이구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이 스포츠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재능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내가 10년 동안 했던 이 노력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흙바닥에 이렇게 누워서 보름달이 떴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달을 보고 있는데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서 이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펑펑 눈물을 흘렸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 눈물이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눈물이었어요. 나는 속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되게 절망했었는데 한 2주인가 있다가 저에게 이제 올림픽 대표팀의 왼쪽 윙백이 다쳤어요. 그래서 저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제가 이제 국가대표가 되고 나서 1년,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다시 생각을 바꿨죠. 아, 노력하면 무조건 되는구나. 저는 이제 울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예. 그때 이제, 그러니까 그때 제가 처음으로 사실은 눈물은 슬플 때만 나는 게 아니라 기쁠 때도 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때 벤치에 앉아있을 때 상당히 힘들었는데 아마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때 힘들면서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동시에 제가 그전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당연하게 느끼면서 내가 나갔던 모든 경기에서 누군가는 나를 대신해서 벤치에 앉았었구나. 그래서 되게 정신적으로 뭐 힘들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벤치에 앉을 수 있는 선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선수 인정하고 물론 더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런 선수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이 저를 정신적으로 되게 많이 성장시켰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저는 사람들의 칭찬을 즐겼어요. 선수가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되게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저를 칭찬했던 사람들의 입에서 똑같은 사람이 저를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칭찬했던 기사가 저를 비판하는 기사를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경기를 하러 가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버스가 한 바퀴 굴러서 팔이 똑 부러졌으면 좋겠다. 한 2달만 쉬었으면 좋겠다. 경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의 원인이 뭐냐면 제가 경기를 뛰면 저를 평가해요. 모든 신문이 저를 평점을 매기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원하던 최고의 리그에서 정말 이 토트넘이라는 최고의 팀 중에 하나의 팀 중에서 뛰고 있으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겨야 되는데 왜 여기서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경기를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 라는 원인을 찾아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발견한 원인이 뭐냐면 찾아서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들어가 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서부터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이런 욕구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을 제가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어떻게 벗어났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거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자유로워지니까 그때 비로소 부담감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즐기고 발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할 수 없는 일은 뭐냐면 남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는 내 몫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자.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몫이 아니다. 일시적인, 왜냐하면 인기나 그런 어떤 평가들은 이 지극히 일시적이고 그런 어떤 허상에 얽매여서 가장 중요한 그 시간을 즐기고 그 시간을 느끼고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되게 많이 좀 깨달은 것 같았어요. 국가대표가 되고 또 유럽에 진출하고 남한테 인정받으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것이 저에게 지속적인 행복을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어떤 고민을 했냐면
도대체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라는 그때 고민을 그때 했었죠. 근데 그때 제가 찾은 해답은 뭐냐면,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는 것에서, 소유에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일랜드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다. 어렸을 때는 요 첫 번째 거밖에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가 꿈을 이루고 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얼마나 비극인지 저는 이것을 경험했거든요. 자신의 삶의 목표가 자기 자신이 되는 사람은 그 삶이 아무리 성공하든 다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내가 아니라 타인일 때,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을 때에만 인간은 가장 행복해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 제 과거의 삶을 통해서 깨달았거든요. 내가 아니라 우리. 그래서 나라는 이름으로 내가 갖는 걸 갖든 갖지 못하든 비극적으로 삶을 끝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라는 이름으로 내가 뭔가를 갖든 갖지 못하든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는 결론을 가진 그러한 삶, 그러한 사회가 저는 스포츠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또 공통점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